어쩐지 우리 마음 내가 다 닮았구나. 키워준 그 마음을 누구보다 네 알아. 눈물이 깊이 내린 이 땅에 절을 하리. 내 정은 예나무야. 얼마 전 출근길에서였습니다. 한 어린이의 속삭임 소리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엄마 저건 누리지? 그래, 대고 굉장히 크구나. 엄마 저는 날 보는 것 같아요. 저 눈은 우리 머리의 눈을 다 살펴보고 있는 제일 큰 눈이란다. 제일 큰 눈? 제일 큰 눈. 왜서인지 쉽게는 흘려들을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을 상징한 저 큰 눈을 바라보느라니 얼마 전 여기 류경 안과 종합병원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되새겨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손녀가 눈병을 앓으면서視力이 떨어져서 진료소에 갔댔습니다. 진료소 선생님들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유경 안과 종합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개고죠.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요게 유경 안과 종합병원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의 수술을 해주고 좋은 약도를 써서 100날 동안을 치료하는 기간에 강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눈을 볼 때마다 우리 손녀를 치료해준 선생님들이 정성이 빚긴 그 눈동자 같기도 하고 그저 무심히 스쳐버릴 수 없어서 자꾸 쳐다보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비껴든 눈. 인민의 눈빛을 마주하던 그때로부터 불과 수년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큰 눈동자에 실린 고마움의 눈빛은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면 그 눈빛에서 우리 인민들이 뜨겁게 안아보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금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밝은 눈은 어머니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어머니의 눈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어머니의 그 눈빛을 마음속에 떠안고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지난 6년간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한 치료 사업을 활발히 벌린 결과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단순히 병원의 상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이렇게 사려 깊은 이런 어머니의 눈빛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인민들의 눈을 지켜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로 안고 삽니다.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눈, 인민의 마음을 따뜻이 헤아려주는 어머니의 눈. 저 눈에서 우리 인민은 사랑의 빛으로 더욱 광명해질 자기들의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학생 동무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방조 속에 모두 공부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고요. 오늘 소송구역 상신초급중학교 동무들은 척척 박사 선생님에게 자기들이 알고 싶은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답니다. 원숭이들의 무리 생활을 통하여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무리 속에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우두머리도 있겠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 동무들이 동물들이 생활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관찰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많은 생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앞에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원숭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서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는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방을 이제 눈을 부라리며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순위가 약한 이 원숭이들은 꼬리도 푹 내리치고 사뿐사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보십시오. 지금 무리가 다 이제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원숭이들은 이렇게 자지 않고 주위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천적 같은 위험한 자기를 잡아먹는 위험한 이제 동물들이 오면 이 보초를 쏘던 원숭이들이 이제 소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소리 신호를 듣고 자던 무리들이 깨어나서 인차 자기들이 피신처로 달아나 버립니다. 원숭이들은 피부 감각 계통을 통해서 또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진행됩니다. 저 이제 화면에서 보는 원숭이들이 이제 서로 털도 다듬어주고 또 피부도 이제 서로 이제 마찰하면서 자기의 친근감을 이제 나타냅니다. 콩이나 극락새와 같은 새들은 수컷들이 날개를 펼치면서 춤을 추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이 아닙니까? 예, 옳게 봤습니다. 새들도 이제 이와 같이 침판지나 이제 다른 짐승들과 같이 새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는 암컷보다 이제 수컷들이 더 이제 새들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수컷들이 암컷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형성된 그런 특징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신호도 또 보내고 일반적으로 이제 새들이 이제 적수들과 싸울 때는 꼬리를 빳빳 쳐들고 손자세로 싸우지만은 즐거울 때는 그렇게 깃을 양쪽으로 옮기면서 또 다리와 함께 같이 옮기면서 이제 즐거운 자기 의사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를 통해서 자극이 되도록 서로 접근해서 둘이 더 마주치고 또 이제 몸을 깃을 이제 쓸어주는 그런 행동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피부 감각 기관과 시각, 청각을 동원해서 또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하나의 이제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이나 사자는 영맹하기로 소문난 초원과 숲의 왕들이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들도 이제 크게 무리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이 페로몬이 섞여져 있는 오줌을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나무들 사이에 묻혀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어떤 보험들이 산다는 걸 또 알고 이 서식지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방법으로 하든 또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 신호 교제를 하든 각이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의사소통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무리 생활 과정에 형성된 본성적인 그런 형태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있는 학생 동무들. 동무들은 무엇을 하나 보고 대해도 왜 그럴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식의 많은 물음을 제기하며 끝없이 사색하고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많은 문제들을 알고 싶은지, 그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시다. 아직은 부모들의 다정한 손길에 이끌려야만 하는 귀여운 아이들. 이들을 자립성이 강하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존재로 키우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생활에선 이렇게 흔히 아이들이 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아이가 자립성을 키우는 데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매 시각 어른들의 관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능 경연에서 우승한 것과 같이 큰일을 해제낀 경우만이 아니라 이빨을 자주 닦는 것과 같은 소소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그럼 나이별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봅시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해보아야 자기 자신과 집,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심 채택은 아이가 건전하고 성숙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공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자신심과 자기의 견해에 대한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식병이 어디로 갔소이까? 저쪽으로 갔소이다. 동무들 아동방송 시간! 2021년 매일매일 이렇게 귀여운 꼬마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흘러온 우리 아동방송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꼬마 시청자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보자고 합니다. 우리의 꼬마 시청자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하며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가? 우리가 듣고 싶은 곳은 바로 이 문제였답니다. 때마침 아동방송 시간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으로는 2021년에 연속 회분으로 방영된 편집물인 답을 맞춰보자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 책을 보세요. 어느 짐승이 탄 것이 제일 빠를까요? 날아갈 수 있나요? 비행기입니다. 날아갈 수 있나요? 네. 자전거 빨리 갈 것 같아요. 우리 흙소리를 영하게 말하는 박수 축하해주세요. 우리 차정이 승원이 박수에 축하해주세요. 먼저 나갈게요. 선생님, 나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문제 다 알아맞혔습니다. 나도 책에서 나오는 문제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이은이어 어린이들의 오른쪽 뇌를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편집물인 색종이로 무엇이나 만들어요가 방영됐습니다. 어린 동물들 잘 맞아요. 이제부터 수호와 함께 색종이로 흑둥어를 만들어보자요.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평시에 끝없이 사부랑거리던 장난꾸러기들 같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선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이접기를 할 때 손가락 끝에 가는 자국은 어린이들의 오른쪽 뇌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뭐예요? 너무 빨리 배워줍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배워주면 할 것 같나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할 것 같나요? 예. 그럼 우리 은평 어린이가 따라줘 볼 수 있게 좀 천천히 배워달라고 부탁할까요? 네. 그럼 우리 아동 편집부 기자 선생님들한테 또 무엇을 부탁할까요? 코끼리, 또 말, 또 예, 다른 것이 붕붕어라, 토끼, 또 예. 선생님, 나 펄 만들랍니다. 뭘 만들 수 있어요? 예. 누가 배워줬나요? 엄마가. 엄마가 한번 만들어 보자요. 선생님, 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자 선생님한테 줘도 되나요? 예. 자스한테 드리세요. 선생님, 내가 만든 펄입니다. 예, 그래요.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름 뭐나요? 최작은. 최작은? 예, 작은이 아동방송 시간에 뭐가 제일 재미나나요? 아동명은 그리고 세계명작 예, 세계명작 동화지. 작은이 동화집 들려준 소설하고 전화하자요. 네. 예, 전화해서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하고 부탁하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많이 재미난 거 보여주세요. 아니, 들려주세요. 괜찮나요? 네. 예. 무슨 제목이 제일 재미났나요? 껍둥어 만들기. 예, 그래요. 뭘 재미났나요? 피터팬. 네. 그래서 선생님 보고 뭘 들려달라고 하자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나는 꿀꿀이 삼형제. 선생님,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서성구역 상응소학교입니다. 방금 과외 복습을 꾸는 학생들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취미가 각각이어서 휴식하는 모습도 서로 각이합니다. 마침 출참이어서 우리는 선생님에게 량해를 구하고 우리 편집부가 지난 시기 만들어 방영한 편지물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야, 호수가 정말 아름답구나. 저기 어리를 좀 봐. 늪에서 사는 물고기도 있구나. 맞아. 그런데 여긴 호수라고 했어. 아니야, 늪이야. 편지물 시청이 끝난 후 선생님은 뜻이 풍부한 우리말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불과 몇 분 동안에 학생들은 많은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윤세다, 윤수걸, 윤수, 마시다, 묵다, 수련다, 수련. 학생들의 열깃든 모습을 촬영기에 담아가는 우리의 가슴은 우수한 우리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었고
학생들이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할 자기의 책임과 본분도 더 깊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말 상식을 꼭꼭 봅니다. 나도 우리말 상식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나온 단어들도 적혀 있고 또 내가 찾아본 단어들도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우리말 상식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말 상식 공부를 진행하면서 더 인식적 효과가 더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기에 직관형상적 사고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편집물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는 것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물음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의 끝없는 호기심이 많은 물음으로 제기돼서 이 물음통이 차곡차곡 담긴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물음들이 곧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또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과학의 비밀들이 작은 가슴들마다의 끝없는 호기심으로 차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 편집부는 생활 속에서 배우자요. 이 편집물의 연속 회분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동방송 시간에 대한 초급 중학교 학생들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 저는 불에 타지 않는 종이거푸라는 제목의 편집물을 보았습니다. 그 편집물에서는 종이거푸가 어떻게 되어 불에 타지 않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면 머릿속에 지식이 더 잘 들어갑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편집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김장을 할 때 난 어머니가 김치떡 밑에 달걀 껍데기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고 묻자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 김치가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꼭 알고 싶습니다. 어느 날 나무 심기를 하였습니다. 나무 심기를 하다가 나무 밑둥에 회치를 하려고 햇가루를 풀었더니 일부는 물에 풀리고 일부는 깡지가 되어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석독을 해가지고 진짜 많은 방대한 양의 학습 내용을 순간에 암송하는 언니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 언니들을 보면서 난 아주 짧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데 저 언니들은 어떻게 좋게 잘 암송할까? 또 저 언니들이 하는 준비 운동을 비롯해서 어떤 방법으로 암송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021년에) 우리 편집부는 가정교육에 대한 상식 편집물들도 여러 건 만들어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우리 촬영기에 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문봉정보기술교류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문경제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종합열람 프로그램인 나의 길동무를 통해서 손님들이 지능용 손전화기와 판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이나 도서, 러군물과 동영상물, 화면 반주음악과 유의 오락들을 요구에 따라 구입해서 열람하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는 이곳에서 아동 편집물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교류소에 와서 아동 편집물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능개발 편집물, 가정교양과 관련한 편집물, 또 기타 배우기와 같은 이런 편집물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지능개발 편집물의 경우에는 대상의 나이에 따라 각이한데 5살부터 6살 된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속에서는 관찰력을 높여주는 편집물을, 소학교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속에서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이런 편집물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아동방송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부랍니다. 이 아동방송 시간에 방영되는 많은 편집물들을 바로 이 기자 선생님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시청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면 아마 기자 선생님들이 더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난 앞으로 과학놀이에 대한 편집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 선생님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답니다. 어떤 어린이는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전 계속 새로운 것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동무들이 기다리는 새롭고 재미난 편집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